발트해 지역에서 기름이 타오르고 있지만 그 이유는 푸틴이 마침내 방아쇠를 당겨 발트 3국 과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공격한 쪽은 우크라이나이며 표적은 푸틴이 석유 자금 확보에 필수적인 발트해의 러시아 주요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가 완전히 파괴되어 푸틴은 러시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은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3월 23일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더 많은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그것만으론 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이 일어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달랐습니다. 3월 23일,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프리모르스크였으며 이곳에는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 허브 중 하나인 트란스네프트 석유 터미널이 있습니다. 프리모르스크는 푸틴이 러시아 그림자 선단으로 불법 석유를 전 세계의 구매자들에게 운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항구에 너무 강력한 무언가를 날려보내서 며칠 아니면 몇 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가동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무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및 석유 수출 인프라를 겨냥한 최근 공격에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석유 제품을 보관하던 항구 전역의 연료 저장 탱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주장, 다른 하나는 프리모르스크 항구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공격당한 사실을 숨기려 하진 않았습니다. 에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실제로 프리모르스크의 연료 저장 탱크를 타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드로즈덴코는 또 다른 드론이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지만 일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 중 하나가 추락하여 예밀로보 마을 근처의 전신주를 손상시켰습니다. 기보르크 지역에서는 소방관들이 드론이 추락한 들판의 마른 풀에 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잘했어요, 드로즈덴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를 타격할 때 러시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터무니없는 드론 잔해 변명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네요. 그래도 완전히 변명을 피하지는 못했지만요. 추락한 드론은 적어도 드론의 잔해가 큰 화재를 일으켰다는 주장보다는 낫죠. 그 점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연료 저장 탱크 하나, 드로즈덴코 씨, 위성사진이 있다는 걸 잊으신 듯하군요. 위성사진은 프리모르스크에서 당신이 숨기려는 모든 일도 드러냅니다. 유로마이덴 프레스 X 계정이 공유한 사진들은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것이 저장 탱크 하나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4대의 탱크가 불타올랐고 프리모르스크에서 여전히 불길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탱크가 불에 탈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위성사진에서 프리모르스크 연료 저장 탱크가 2개씩 묶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묶음이 완전히 파괴돼 저장 탱크 2기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묶음은 각각 저장 탱크 한 곳에만 불이 붙었습니다. 또한 화재 연기로 인해 사진 속 다른 묶음이 보이지 않아 5 또는 6개 탱크가 파괴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손실이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인력을 대피시키고 푸틴이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석유 자금이 모스크바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는데 중요한 항구를 폐쇄할 정도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프리모르스크에 대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공격과는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프리모르스크를 공격했으며 2025년 9월에도 3월 23일 공격했던 항구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여러 러시아 지역에 가한 221대 드론 공습의 일부였으며 프리모르스크에 정박해 있던 선박과 석유 수출 허브의 펌프장 모두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4개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가 불길에 휩싸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프리모르스크 공격에 표준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무기는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플라밍고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3월 23일에 우리가 목격한 훨씬 더 폭발적인 결과는 우크라이나가 프리모르스크에 드론이 아닌 일종의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라밍고가 유력한 후보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플라밍고는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전략에 부족했던 모든 점을 보완합니다. 3000km, 즉 약 1860마일의 사거리와 1150kg, 즉 2530파운드가 조금 넘는 파괴적인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일반 장거리 드론보다 10배 강한 화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었으며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사용했던 서방제, 스톰 섀도우와 아타캄스 미사일의 대안이 됩니다. 이 미사일들은 사거리에도 제한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 전에 미사일 제조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밍고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방금 타격한 시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접한 국경에서 약 1000km, 즉 약 621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와 강력한 화력을 결합한 무기를 사용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플라밍고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항구를 불태우기 전 프리모르스크에 플라밍고를 먼저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우크라이나가 프리모르스크를 타겟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을 잘 아시니 프리모르스크만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가 더 많이 불타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프리모르스크 공격도 확인했습니다. 바시네프 우페네프 타킴 정유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바시네프 우페네프 타킴 정유소가 러시아 군대의 연료 공급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유소는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에 속한 우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약 1400km, 즉 거의 87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플라밍고가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총참모부는 프리모르스크 공격에 사용된 무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참모부가 지적한 것은 우파 정유소가 연간 600만에서 8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며 이를 연료와 윤활유 등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정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들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군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유소를 파괴하면 러시아 전쟁 기계의 피와도 같은 연료줄을 끊는 셈입니다. 계속 함께 하신다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드론 공세로 러시아에서 빼앗은 또 다른 핵심 자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뤄야 할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인프라의 또 다른 핵심 시설인 우스트루가 수출 허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리모르스크 허브와 마찬가지로 공격 이후 우스트루가에서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하루 약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월 23일 발트해 항구에서 수출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모르스크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 영향력과 그림자 함대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5년째를 맞는 동안 그림자 함대는 크렘린 금고를 기름에 찌든 돈으로 채우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이뤄낸 것은 러시아 전체 전쟁 기계에서 가장 크지만 아마도 과소평가된 취약점 중 하나를 드러낸 것입니다. 발트해 지역은 푸틴 자신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곧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마르찬. 먼저 프리모르스크가 러시아의 발트해 진출과 크렘린 자금에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지적했듯이 프리모르스크는 러시아의 발트해 원유 수출 네트워크에서 핵심 거점으로 매년 약 6천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석유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와 같은 해외 원유 1m톤은 6.99배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6천만을 곱하면 매년 프리모르스크에서 4억 1,940만 배럴의 원유가 수출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추후 계산에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전쟁 자금에 수십억 달러를 대는 항구를 며칠 또는 몇 주간 마비시켰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유 저장 탱크를 공격한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프리모르스크가 마비된 동안 원유가 불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만큼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프리모르스크는 저장, 정제,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병사들이 쓰는 연료 운송을 맡아 러시아 군사체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프리모르스크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부과한 제재를 피하려고 만든 그림자 선단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그 선단은 규모가 매우 크지만 비밀스러운 특성 때문에 정확한 규모나 그 선단의 구축과 러시아에 가져다주는 수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그림자 선단에는 최대 800척의 선박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퇴역했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석유 판매를 위해 관리가 부족한 채 여전히 운항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해운 매거진은 2025년 중반에 러시아가 그때까지 그림자 선단에 140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선박 구매를 멈췄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금액이 수십억 달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투자 수익에 대해 지오폴리티컬 모니터는 러시아가 2024년 한 해에만 그림자 선단을 통해 약 94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림자 선단이 운영된 다른 해에도 비슷한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미 크렘린이 투자한 금액을 여러 번 회수한 셈입니다. 같은 매체는 현재 그림자 선단이 러시아 원유 수출의 약 89%와 러시아가 판매하는 해상 유통 원유의 7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그림자 선단이 러시아 공식 유조선 선단보다 커졌으며 프리모르스크는 이 음지 작전의 핵심 거점입니다. 푸틴이 설계한 대로 그림자 선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매일이 그에게 큰 타격입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 리보바라의 말로 그는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가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그는 러시아 석유의 60% 이상 이 두 항구에서만 수출된다고 설명하며 프리모르스크로 들어가는 유조선들은 약 12만 톤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각 유조선은 5천만, 6천만 달러 상당 석유를 운송합니다. 이들이 발트해에서 하루 지연될 때마다 러시아의 석유 대금 수령과 크렘린의 세금 부과 시점이 하루씩 늦춰집니다. 이는 선박 한 척 기준입니다. 프리모르스크 폐쇄로 지연이 수십 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봄 공세는 러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이 공세로 러시아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6년 들어 지금까지 하루 동안 러시아가 겪은 사상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덜 들어오면 공세 자금이 줄고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건 꽤 단순한 논리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프리모르스크 공격이 그림자 함대가 발트해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받는 다른 훨씬 더 음침한 일들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해역을 항해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트해 아래에 놓인 해저 통신 및 에너지 인프라에서 화재와 손상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단순히 석유 자금이 러시아로 계속 흘러들어가게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발트해를 공유하는 국가들, 그 중에서도 많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노후된 유조선을 이용해 석유를 운송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인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12만 톤급 유조선 중 단 한 척만이라도 누출이 발생하면 발트해에 생태학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리모르스크 공격은 러시아의 주요 발트해 항구 중 하나를 사실상 쓰기 어렵게 만들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프리모르스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리모르스크 항구 인프라를 초토화할 충분한 화력의 무기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프리모르스크를 석유 수출 허브로 계속 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석유가 불타겠지만 러시아가 철수하면 그림자 함대를 통한 발트해 안보 위협을 잃어 푸틴 야망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발트해는 원래 푸틴이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예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러시아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지역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혼란을 일으키려 하지만 이런 광기에도 나름 계산이 있습니다. 크렘린은 발트 지역에서 통제된 혼란을 원하며 이를 통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미사일과 드론 또는 미사일 드론 하이브리드 무기를 러시아의 주요 발트해 항구에 발사하는 행동을 하면 그 통제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게 됩니다. 푸틴은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군사 과시는 나토 대응 전까지만 가능했고 지금까지 그 선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선단 2해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때처럼 푸틴이 원치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 자산들이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 특정 해상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취약점이고 결국 모든 것은 현금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림자 선단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발트해를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상품들로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월드가 2025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최대 100척의 유조선이 발트해를 통과해 러시아 석유를 푸틴의 구매자들에게 운송한다고 합니다. 발트해는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해로를 통한 수출로 발생하는 수익만 해도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모든 돈이 크렘린으로 바로 가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세금 때문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앞서 프리모르스크 석유 터미널 처리 용량을 바탕으로 추가 계산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치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이 항구가 러시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생명줄인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원유 한 배럴의 가격이 급등해 종종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푸틴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더러운 석유를 저가에 팔아 살아남았기에 가격이 오르면 할인 판매에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약 25달러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할인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4달러에 도달했을 때 러시아산 석유는 대략 배럴당 75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프리모르스크는 연간 약 6천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는데 이는 4억 1,940만 배럴에 해당합니다. 방금 언급한 할인율과 미국이 에픽퓨리 작전을 장기화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프리모르스크만 해도 올해 러시아 경제에 314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셈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리모르스크를 공격한 겁니다. 이 항구는 발트해 전력 투사와 침공 자금 조달의 막대한 수익 면에서 푸틴에게 대체 불가능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항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푸틴에게 돌아가는 자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의 이란 내 행동으로 옮겨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플라밍고 미사일, 드론, 하이브리드로 보이는 드론이 프리모르스크를 타격해 우크라이나가 국제 이슈로 남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모르스크만만이 최근 푸틴이 잃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프리모르스크 공격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러시아의 정예 무인기 전문 부대인 루비콘이 사용하던 주요 기지를 겨냥했습니다. 그 기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루비콘이 무너지고 러시아 드론 전쟁이 방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구독하시면 우크라이나의 최신이자 가장 치명적인 공격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